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이 여정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따뜻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꼭 필요할지도 모르는 다른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은 가장 큰 위로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상대방이 내 메시지를 읽고도 답이 없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톤이 조금만 달라져도 목구멍에 무언가 꽉 걸린 듯한 느낌을 받으시나요? 어젯밤 나눴던 대화의 모든 단어를 곱씹으며 밤을 지새운 적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 속에서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자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프랭클 박사가 아우슈비츠에서 느꼈던 것보다 당신의 관계 속에서 더 큰 감옥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걸까요? 당신이 마주했던 그 어떤 인생의 위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당신의 온몸을 마비시키는 걸까요? 먼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지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먼저 신체적인 신호들입니다. 상대에게 기대했던 관심을 받지 못할 때 가슴이 옥죄어 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도 늘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밤에는 나눴던 대화와 행동을 분석하느라 잠 못 이루고 늘 긴장 상태에 있기에 잦은 두통에 시달립니다. 사소한 갈등의 기미만 보여도 숨이 가빠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은 감정적인 신호들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기대한 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 이내 스스로를 파괴할 듯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상대가 지금 어디서 누구와 있는지 알아야만 안심이 되는 집착적인 마음이 듭니다.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 생각을 지배하고 누구도 나의 이런 강렬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에 나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의 신호들입니다. 혹시 놓친 단서는 없는지 옛 메시지들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합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나의 본래 성격과 의견을 바꿉니다. 주변의 비판적인 시선이 두려워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사랑을 증명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자신감 넘치고 독립적이었던 당신이 이제는 당신의 동반자여야 할 사람 앞에서 사랑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사랑은 이토록 아프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혼자가 될 거야. 바로 이 지점에서 빅터 프랭클의 발견이 당신을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을 오늘 끊어낼 수 있습니다. 프랭클이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불안은 그 관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만의 삶의 목적, 우리 자신만의 존재 이유가 없을 때 우리는 그 공허함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는 누구에게든 감정적인 인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거기서 영혼을 파괴하는 관계가 태어납니다. 지금부터 빅터 프랭클의 통찰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쇠사슬에서 해방시킨 지혜들을 하나씩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의 관계가 사랑인지 의존인지 구별하는 법, 자동적인 공포 반응을 멈추게 하는 신성한 3초의 기술,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실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이유, 그리고 관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법, 나아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온전해져서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법까지 말입니다. 당신 해방의 여정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혹시 당신은 관계 속에서 숨이 막히는 듯한 질식감을 느끼고 있나요? 마치 당신의 생명이 상대방이 불어넣어주는 공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버린 기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이 감정적 질식의 잔인한 진실은 당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숨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는 삶의 목적, 존재 가치, 그리고 안정감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인간적인 조건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자유를 찾았던 빅터 프랭클에 따르면 바로 이것이 수많은 파괴적 관계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프랭클이 강제 수용소 안에서도 선택의 자유를 찾았듯이 당신 또한 스스로 숨쉴 자유를 되찾고 당신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프랭클이 실존적 공허라고 불렀던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내 삶이 중요하며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 이는 모든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갈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진정성 있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그 목적과 가치를 찾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외부에서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 모든 필요와 갈망을 우리 삶을 함께하는 단 한 사람에게 투영해버립니다. 이는 마치 구멍 뚫린 양동이를 다른 사람의 우물물로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얼마를 주든, 얼마나 사랑하든, 당신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양동이는 계속 비어 있습니다. 물이 새는 곳, 그 근본적인 결핍은 당신 안에 있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역학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해로워집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주기를 기대하며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웁니다. 동시에 당신 자신을 지워버립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할당했다고 믿는 공간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점점 더 작게 만듭니다. 어쩌면 당신은 한때 당신에게 기쁨을 주고 에너지를 채워주었던 열정이나 취미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당신의 내적, 외적 공간을 모두 소진시켜버렸기 때문이죠. 어쩌면 당신을 지지해주던 소중한 친구나 가족들과의 연락이 끊겼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거나 당신이 항상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얼마나 많이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침묵시켰는지 생각해보세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당신이 진정으로 믿거나 느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바꾼 적은 없나요?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서서히, 하지만 끊임없이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기분과 내면의 평화가 전적으로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그 지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 온도계에 맞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의존이며 내면의 공허를 외부의 인정으로 채우려는 끝없는 탐색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희망의 열쇠가 있습니다. 프랭클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교훈,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발견한 진실입니다. 가족, 자유, 소유물 등 모든 것을 빼앗긴 그곳에서조차 그 누구도 인간의 마지막 자유, 즉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자유,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있습니다. 관계의 질식감과 고통스러운 의존 속에서도 당신은 그 공허함과 의존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폐로 숨을 쉬고 당신 자신의 감정적 산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느끼고 내면의 자유와 연결되기 위해 지금 잠시 저와 함께 작은 상상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세요. 당신의 폐로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를 느껴보세요. 이제 최대한의 정직함과 용기를 내어 만약 내일 당장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진다면 당신의 삶이 어떨지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세요. 처음에 고통에 머물지 마세요.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당신 자신에 대해, 당신의 하루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할 건가요? 거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갈까요? 하루 동안 누구와 이야기할까요? 어떤 활동이 당신의 시간을 채울까요? 잊고 있던 어떤 꿈이 떠오를까요? 당신의 우주의 중심처럼 보였던 그 외부의 기둥 없이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까요? 잠시 시간을 갖고 느껴보세요. 그 사람 없이 오늘 당신을 정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관계 없이 당신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그 모습이 흐릿할 것입니다. 어쩌면 거대한 공허함, 두려움, 공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당신 자신의 존재를, 당신 자신의 생명력을 그 관계에 위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너머를 조금 더 들여다볼 용기를 낸다면 아마 당신은 작은 불꽃, 희미한 빛, 당신 곁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무엇이 당신에게 중요한지에 대한 속삭임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 훈련은 당신을 겁주거나 관계를 끝내라고 종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진실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질식감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력, 목적, 가치를 당신 자신 바깥에 두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죄책감 없이 용기와 연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유를 향한 가장 강력하고 희망찬 첫걸음입니다. 이제 해결책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다른 사람을 바꾸거나 관계를 조종하거나 완벽한 파트너를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당신 자신을 재발견하고 당신의 내면 세계를 재건하고 당신 자신의 숨, 당신 자신의 목적, 당신 자신의 가치를 찾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 그 내면의 힘으로부터 당신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숨쉬는 또 다른 온전한 존재와 함께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성찰과 정직함, 그리고 용기를 필요로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필요가 아닌 자유에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결핍이 아닌 풍요에서 당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당신을 질식시키는 대신 당신을 성장시키는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피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오해, 실망, 상처받는 순간들은 다른 인간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고통 그 자체와 그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즉 괴로움은 별개라고 말합니다. 상처 주는 말이나 배려 없는 행동은 당신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당신을 집어삼키고 마비시키고 당신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는 괴로움은 종종 당신이 선택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한 여인, 서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의 서연은 파트너의 비판에 즉각적인 분노나 차가운 침묵으로 반응하곤 했습니다. 공격받았다고 느끼고 그 상처로부터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는 더 큰 갈등, 더 깊은 거리감, 더 심한 질식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신성한 3초의 기술이라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나 분노의 찌릿함, 폭발하거나 마음을 닫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그녀는 멈췄습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작은 공간, 아주 작은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신성한 3초 동안 서연은 3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현재에 머물기 위해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둘째, 판단 없이 감정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 이건 두려움이구나. 이건 슬픔이구나.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이 아닌 지나가는 감각으로 인식했습니다. 셋째, 그 관계나 삶전반에 대한 자신의 더 큰 목적과 같이 의도를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 3초는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서연은 반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동적인 반응 대신 그녀는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침착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고, 때로는 그 비판에 진실이 있는지 성찰했으며, 때로는 단순히 그것을 흘려보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괴로움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적 자유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신성한 3초를 스스로에게 선물하세요. 숨쉬고 감정을 인지하고 당신의 더 큰 가치를 기억하세요.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을 자동 반응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관계를 올가매는 가장 무거운 족쇄 중 하나인 인정에 대한 절박한 필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아함을 받고 받아들여지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나의 가치를 느끼고 싶은 그 끝없는 갈증. 그것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아도 결코 충분하지 않고 항상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외부 확인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매우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존감, 당신이 누구이며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내면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부여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진정한 가치, 가장 깊은 의미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세상에 할 수 있는 고유한 기여, 즉 목표의 실현에서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인정의 필요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당신의 더 큰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든 당신 자신을 넘어서는 강렬한 무언가가 있을 때 당신의 초점은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더 큰 것, 당신의 기여, 당신의 사명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당신을 마비시키는 힘을 잃게 됩니다. 프랭클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질문을 던지라고 권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 외에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누가 나를 사랑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세상에 대한 나의 고유한 기여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창조할 수 있으며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고 당신을 자신의 의미 생성 능력에 집중하게 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목적과 연결함으로써 당신은 의존성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유, 상호 존중, 그리고 공동의 성장에 기반한 관계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제 무겁게 들릴 수 있는 개념인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의 관점에서 책임을 이해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엄청난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희생자 서사에 빠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끔찍한 기분이 들어 그 사람 행동이 내 하루를 망쳤어 와 같은 생각은 우리를 수동적인 위치에 놓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희생자 서사는 우리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프랭클은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을 때조차도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항상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나옵니다.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와 나는 이것을 선택했다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힘을 실어주는 서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는 나를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이 상황에 머무르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것에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할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당신을 비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오직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힘과 동의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안녕의 열쇠가 상대방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상황 안에서 혹은 밖에서 어떻게 살고 행동하기로 결정하는지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기서 나의 선택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당신의 힘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당신이 갇혔다고 느낄 때조차도 당신의 태도, 당신의 반응, 당신의 다음 단계를 선택할 여지가 항상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때로는 당신의 유일한 선택이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일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배움의 기회를 찾을 것인지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당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희생의 족쇄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사랑과 삶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지혜를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 즉 두 명의 온전한 사람이 함께하는 관계의 청사진을 그려보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자신의 행복, 개인적 성장, 의미 추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채워주거나 완성시켜주거나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몫을 책임지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몫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충만함 속에서 만나 서로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며 삶을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롭게 만드는 무언가를 함께 구축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5가지 기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별성과 개인적 목적. 각자는 자신의 삶, 관심사, 우정, 성장 경로를 가꿉니다. 하나의 정체성으로 융합되지 않습니다. 둘째, 자유와 상호 책임. 서로의 선택과 경계를 존중하며
각자가 자신의 결정과 반응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셋째, 차이에 대한 존중과 가치 부여. 상대방을 자신의 이상형이나 필요에 맞추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고유함을 축하합니다. 넷째, 상호 기여와 공동 성장. 이 관계가 우리 둘 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라고 적극적으로 묻습니다. 다섯째, 공유된 의미. 나와 너를 넘어선 우리를 찾습니다. 함께 구축하는 공동의 프로젝트, 미래 비전, 공통의 가치입니다. 이 기둥 위에 관계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자기인식, 당신의 패턴, 두려움, 공허함을 인식하기 시작하세요. 2단계,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마다 오늘 나의 선택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자문하세요. 3단계, 내면의 공허함 채우기, 오늘 당장 목적이나 자기관리를 위한 작은 실천을 선택하세요. 4단계, 의식적인 선택 연습하기, 반응하기 전에 3초의 기술을 사용하세요. 5단계, 건강한 연결 찾기, 당신을 지지해주는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해로운 관계에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세요. 관계의 자유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온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데서 옵니다. 이 내면의 작업을 통해 당신은 어떤 외부 관계도 줄 수 없는 평화와 충만함을 찾을 것이며 그 자리에서 당신은 마침내 스스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프랭클 박사의 지혜에서 영감을 받은 8가지 핵심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실존적 공허를 인식하는 것부터 불안의 정신적 함정을 해체하고 책임과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훈들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을 제한하는 유해한 관계의 끈을 끊어낼 도구를 제공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당신은 더 의미 있고 회복력 있으며 진정한 삶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나눈 지혜를 바탕으로 이제는 파괴적인 관계가 남긴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자신을 재건하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당신의 나이나 과거 경험에 상관없이 당신은 치유되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함께 계속 성장하고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자유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이 여정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따뜻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꼭 필요할지도 모르는 다른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은 가장 큰 위로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상대방이 내 메시지를 읽고도 답이 없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톤이 조금만 달라져도 목구멍에 무언가 꽉 걸린 듯한 느낌을 받으시나요? 어젯밤 나눴던 대화의 모든 단어를 곱씹으며 밤을 지새운 적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 속에서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자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프랭클 박사가
아우슈비츠에서 느꼈던 것보다 당신의 관계 속에서 더 큰 감옥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걸까요? 왜 당신이 마주했던 그 어떤 인생의 위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당신의 온몸을 마비시키는 걸까요? 먼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지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먼저 신체적인 신호들입니다. 상대에게 기대했던 관심을 받지 못할 때 가슴이 옥죄어 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도 늘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밤에는 나눴던 대화와 행동을 분석하느라 잠 못 이루고 늘 긴장 상태에 있기에 잦은 두통에 시달립니다. 사소한 갈등의 기미만 보여도 숨이 가빠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은 감정적인 신호들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기대한 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 이내 스스로를 파괴할 듯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상대가 지금 어디서 누구와 있는지 알아야만 안심이 되는 집착적인 마음이 듭니다.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 생각을 지배하고 누구도 나의 이런 강렬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에 나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의 신호들입니다. 혹시 놓친 단서는 없는지 옛 메시지들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합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나의 본래 성격과 의견을 바꿉니다. 주변의 비판적인 시선이 두려워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사랑을 증명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자신감 넘치고 독립적이었던 당신이 이제는 당신의 동반자여야 할 사람 앞에서 사랑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사랑은 이토록 아프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혼자가 될 거야. 바로 이 지점에서 빅터 프랭클의 발견이 당신을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을 오늘 끊어낼 수 있습니다. 프랭클이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불안은 그 관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만의 삶의 목적, 우리 자신만의 존재 이유가 없을 때 우리는 그 공허함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는 누구에게든 감정적인 인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거기서 영혼을 파괴하는 관계가 태어납니다. 지금부터 빅터 프랭클의 통찰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쇠사슬에서 해방시킨 지혜들을 하나씩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의 관계가 사랑인지 의존인지 구별하는 법, 자동적인 공포 반응을 멈추게 하는 신성한 3초의 기술,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실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이유, 그리고 관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법, 나아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온전해져서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법까지 말입니다. 당신 해방의 여정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혹시 당신은 관계 속에서 숨이 막히는 듯한 질식감을 느끼고 있나요? 마치 당신의 생명이 상대방이 불어넣어주는 공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버린 기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이 감정적 질식의 잔인한 진실은
당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숨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는 삶의 목적, 존재 가치, 그리고 안정감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인간적인 조건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자유를 찾았던 빅터 프랭클에 따르면 바로 이것이 수많은 파괴적 관계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프랭클이 강제 수용소 안에서도 선택의 자유를 찾았듯이 당신 또한 스스로 숨쉴 자유를 되찾고 당신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프랭클이 실존적 공허라고 불렀던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내 삶이 중요하며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 이는 모든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갈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진정성 있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그 목적과 가치를 찾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외부에서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 모든 필요와 갈망을 우리 삶을 함께하는 단 한 사람에게 투영해버립니다. 이는 마치 구멍 뚫린 양동이를 다른 사람의 우물물로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얼마를 주든, 얼마나 사랑하든, 당신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양동이는 계속 비어 있습니다. 물이 새는 곳, 그 근본적인 결핍은 당신 안에 있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역학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해로워집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주기를 기대하며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웁니다. 동시에 당신 자신을 지워버립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할당했다고 믿는 공간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점점 더 작게 만듭니다. 어쩌면 당신은 한때 당신에게 기쁨을 주고 에너지를 채워주었던 열정이나 취미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당신의 내적, 외적 공간을 모두 소진시켜버렸기 때문이죠. 어쩌면 당신을 지지해주던 소중한 친구나 가족들과의 연락이 끊겼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거나 당신이 항상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얼마나 많이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침묵시켰는지 생각해 보세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당신이 진정으로 믿거나 느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바꾼 적은 없나요?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서서히, 하지만 끊임없이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기분과 내면의 평화가 전적으로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그 지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 온도계에 맞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의존이며 내면의 공허를 외부의 인정으로 채우려는 끝없는 탐색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희망의 열쇠가 있습니다. 프랭클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교훈,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발견한 진실입니다. 가족, 자유, 소유물 등 모든 것을 빼앗긴 그곳에서조차 그 누구도 인간의 마지막 자유, 즉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자유,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있습니다. 관계의 질식감과 고통스러운 의존 속에서도 당신은 그 공허함과 의존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폐로 숨을 쉬고 당신 자신의 감정적 산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느끼고 내면의 자유와 연결되기 위해 지금 잠시 저와 함께 작은 상상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세요. 당신의 폐로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를 느껴보세요. 이제 최대한의 정직함과 용기를 내어 만약 내일 당장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진다면 당신의 삶이 어떨지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세요. 처음에 고통에 머물지 마세요.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당신 자신에 대해, 당신의 하루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할 건가요? 거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갈까요? 하루 동안 누구와 이야기할까요? 어떤 활동이 당신의 시간을 채울까요? 잊고 있던 어떤 꿈이 떠오를까요? 당신의 우주의 중심처럼 보였던 그 외부의 기둥 없이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까요? 잠시 시간을 갖고 느껴보세요. 그 사람 없이 오늘 당신을 정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관계 없이 당신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그 모습이 흐릿할 것입니다. 어쩌면 거대한 공허함, 두려움, 공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당신 자신의 존재를, 당신 자신의 생명력을 그 관계에 위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너머를 조금 더 들여다볼 용기를 낸다면 아마 당신은 작은 불꽃, 희미한 빛, 당신 곁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무엇이 당신에게 중요한지에 대한 속삭임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 훈련은 당신을 겁주거나 관계를 끝내라고 종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진실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질식감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력, 목적, 가치를 당신 자신 바깥에 두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죄책감 없이 용기와 연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유를 향한 가장 강력하고 희망찬 첫걸음입니다. 이제 해결책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다른 사람을 바꾸거나 관계를 조종하거나 완벽한 파트너를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당신 자신을 재발견하고 당신의 내면 세계를 재건하고 당신 자신의 숨, 당신 자신의 목적, 당신 자신의 가치를 찾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 그 내면의 힘으로부터 당신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숨쉬는 또 다른 온전한 존재와 함께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성찰과 정직함, 그리고 용기를 필요로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필요가 아닌 자유에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결핍이 아닌 풍요에서 당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당신을 질식시키는 대신 당신을 성장시키는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피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오해, 실망, 상처받는 순간들은 다른 인간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고통 그 자체와 그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즉 괴로움은 별개라고 말합니다. 상처 주는 말이나 배려 없는 행동은 당신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당신을 집어삼키고 마비시키고 당신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는 괴로움은 종종 당신이 선택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한 여인, 서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의 서연은 파트너의 비판에 즉각적인 분노나 차가운 침묵으로 반응하곤 했습니다. 공격받았다고 느끼고 그 상처로부터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는 더 큰 갈등, 더 깊은 거리감, 더 심한 질식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신성한 3초의 기술이라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나 분노의 찌릿함, 폭발하거나 마음을 닫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그녀는 멈췄습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작은 공간, 아주 작은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신성한 3초 동안
서연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현재에 머물기 위해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둘째, 판단 없이 감정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 이건 두려움이구나. 이건 슬픔이구나.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이 아닌 지나가는 감각으로 인식했습니다. 셋째, 그 관계나 삶 전반에 대한 자신의 더 큰 목적과 같이 의도를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 3초는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서연은 반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동적인 반응 대신 그녀는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침착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고, 때로는 그 비판에 진실이 있는지 성찰했으며, 때로는 단순히 그것을 흘려보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괴로움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적 자유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신성한 3초를 스스로에게 선물하세요. 숨 쉬고 감정을 인지하고 당신의 더 큰 가치를 기억하세요.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을 자동 반응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관계를 올가매는 가장 무거운 족쇄 중 하나인 인정에 대한 절박한 필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아함을 받고 받아들여지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나의 가치를 느끼고 싶은 그 끝없는 갈증. 그것은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아도 결코 충분하지 않고 항상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외부 확인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매우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존감, 당신이 누구이며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내면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부여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진정한 가치, 가장 깊은 의미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세상에 할 수 있는 고유한 기여, 즉 목표의 실현에서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인정의 필요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당신의 더 큰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든 당신 자신을 넘어서는 강렬한 무언가가 있을 때 당신의 초점은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더 큰 것, 당신의 기여, 당신의 사명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당신을 마비시키는 힘을 잃게 됩니다. 프랭클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질문을 던지라고 권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 외에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누가 나를 사랑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세상에 대한 나의 고유한 기여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창조할 수 있으며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고 당신을 자신의 의미 생성 능력에 집중하게 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목적과 연결함으로써 당신은 의존성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유, 상호 존중, 그리고 공동의 성장에 기반한 관계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제 무겁게 들릴 수 있는 개념인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의 관점에서 책임을 이해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엄청난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희생자 서사에 빠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끔찍한 기분이 들어 그 사람 행동이 내 하루를 망쳤어 와 같은 생각은 우리를 수동적인 위치에 놓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희생자 서사는 우리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프랭클은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을 때조차도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항상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나옵니다.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와 나는 이것을 선택했다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힘을 실어주는 서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는 나를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이 상황에 머무르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것에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할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당신을 비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오직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힘과 동의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안녕의 열쇠가 상대방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상황 안에서 혹은 밖에서 어떻게 살고 행동하기로 결정하는지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기서 나의 선택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당신의 힘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당신이 갇혔다고 느낄 때조차도 당신의 태도, 당신의 반응, 당신의 다음 단계를 선택할 여지가 항상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때로는 당신의 유일한 선택이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일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배움의 기회를 찾을 것인지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당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희생의 족쇄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사랑과 삶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지혜를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 즉 두 명의 온전한 사람이 함께하는 관계의 청사진을 그려보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자신의 행복, 개인적 성장, 의미 추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채워주거나 완성시켜주거나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몫을 책임지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몫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충만함 속에서 만나 서로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며 삶을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롭게 만드는 무언가를 함께 구축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5가지 기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별성과 개인적 목적, 각자는 자신의 삶, 관심사, 우정, 성장 경로를 가꿉니다. 하나의 정체성으로 융합되지 않습니다. 둘째, 자유와 상호 책임, 서로의 선택과 경계를 존중하며 각자가 자신의 결정과 반응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셋째, 차이에 대한 존중과 가치 부여, 상대방을 자신의 이상형이나 필요에 맞추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고유함을 축하합니다. 넷째, 상호 기여와 공동 성장, 이 관계가 우리 둘 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라고 적극적으로 묻습니다. 다섯째, 공유된 의미, 나와 너를 넘어선 우리를 찾습니다. 함께 구축하는 공동의 프로젝트, 미래 비전, 공통의 가치입니다. 이 기둥 위에 관계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자기인식, 당신의 패턴, 두려움, 공허함을 인식하기 시작하세요. 2단계,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마다 오늘 나의 선택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자문하세요. 3단계, 내면의 공허함 채우기, 오늘 당장 목적이나 자기관리를 위한 작은 실천을 선택하세요. 4단계, 의식적인 선택 연습하기, 반응하기 전에 3초의 기술을 사용하세요. 5단계, 건강한 연결 찾기, 당신을 지지해주는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해로운 관계에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세요. 관계의 자유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온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데서 옵니다. 이 내면의 작업을 통해
당신은 어떤 외부 관계도 줄 수 없는 평화와 충만함을 찾을 것이며 그 자리에서 당신은 마침내 스스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프랭클 박사의 지혜에서 영감을 받은 8가지 핵심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실존적 공허를 인식하는 것부터 불안의 정신적 함정을 해체하고 책임과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훈들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을 제한하는 유해한 관계의 끈을 끊어낼 도구를 제공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당신은 더 의미 있고 회복력 있으며 진정한 삶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나눈 지혜를 바탕으로 이제는 파괴적인 관계가 남긴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자신을 재건하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당신의 나이나 과거 경험에 상관없이 당신은 치유되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함께 계속 성장하고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자유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이 여정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따뜻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꼭 필요할지도 모르는 다른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은 가장 큰 위로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상대방이 내 메시지를 읽고도 답이 없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톤이 조금만 달라져도 목구멍에 무언가 꽉 걸린 듯한 느낌을 받으시나요? 어젯밤 나눴던 대화의 모든 단어를 곱씹으며 밤을 지새운 적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 속에서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자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프랭클 박사가 아우슈비츠에서 느꼈던 것보다 당신의 관계 속에서 더 큰 감옥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걸까요? 당신이 마주했던 그 어떤 인생의 위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당신의 온몸을 마비시키는 걸까요? 먼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지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먼저 신체적인 신호들입니다. 상대에게 기대했던 관심을 받지 못할 때 가슴이 옥죄어 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도 늘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밤에는 나눴던 대화와 행동을 분석하느라 잠 못 이루고 늘 긴장 상태에 있기에 잦은 두통에 시달립니다. 사소한 갈등의 기미만 보여도 숨이 가빠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은 감정적인 신호들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기대한 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 이내 스스로를 파괴할 듯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상대가 지금 어디서 누구와 있는지 알아야만 안심이 되는 집착적인 마음이 듭니다.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 생각을 지배하고 누구도 나의 이런 강렬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에 나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의 신호들입니다.
혹시 놓친 단서는 없는지 옛 메시지들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합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나의 본래 성격과 의견을 바꿉니다. 주변의 비판적인 시선이 두려워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행동들을